안녕하세요. 은빛건강톡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 제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건강 이야기를 전해오며 일상 속에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바로 도움이 될 이야기를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60을 넘기고도 아침마다 가볍게 산책을 나가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는 습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는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콩팥 수치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투석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떤 분은 과일을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같이 챙겨 드셨는데 콩팥 기능은 서서히 떨어졌고, 어떤 분은 같은 과일을 조금 다르게 조심해서 드셨을 뿐인데 콩팥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똑같이 과일을 먹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체질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시니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대부분 콩팥 이야기는 이렇게 뒤늦게 후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의심 없이 드시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이, 비타민을 챙기기 위해 먹는 과일이 60세 이후에는 콩팥을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콩팥이 약해진 분들 중에서도 이 과일은 괜찮다, 이 과일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일을 아예 끊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에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0세 이후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과일 3가지와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적의 과일 3가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 온 식습관이 어떻게 투석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경계 수치라는 말만 들었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분일수록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콩팥은 아파도 먼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지쳐가다가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은 기능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콩팥을 힘들게 하는지, 어떤 과일은 왜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씩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차 한 잔 마신다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60세 이후 콩팥 건강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과일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이 망가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콩팥을 해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나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믿고 살아온 분들, 술도 줄이고 짠 음식도 피하고 운동도 나름 꾸준히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콩팥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멍해지는 순간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나는 식습관은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밥은 많이 안 먹어요. 고기는 예전보다 훨씬 줄였어요. 대신 과일은 꼭 챙겨 먹어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미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같은 길을 지나왔고 그 끝에서 같은 결과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왔고 달콤하고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다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은 조심하면서도 과일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과일을 더 챙겨 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 밥이 부담스러울 때, 입맛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도 과일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콩팥은 조용히 지쳐가는데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이 보내는 경고는 대부분 아주 미묘합니다. 피곤함, 다리 부종, 밤에 쥐가 나는 정도. 이런 신호는 나이 탓으로 넘기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겠지라는 말로 하루를 넘기고 다음 날도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검사표 위에 숫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사구체 여과율, 높아진 크레아티닌 수치, 처음 들어보는 칼륨 경고. 그제야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이미 그 질문은 너무 늦은 시점에서 던져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늘 이 장면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누군가처럼 폭식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위해 애써온 분들이 가장 먼저 콩팥 문제 앞에 서게 되는 현실이 말입니다. 이건 개인의 부주의라기보다 너무 오래 잘못 믿어온 상식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문제가 특정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60세 이후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지금 당장은 수치가 정상이라 해도 이미 콩팥의 여유는 줄어들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먹고 판단하고 안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과일은 설마 문제 되겠어요? 바로 이 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설마라는 말 속에는 확인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숨어 있고 괜찮겠지라는 말 속에는 몸의 변화를 외면하는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은 이런 태도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 길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식탁에서 조용히 콩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콩팥이 한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이미 상당 부분 지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몸속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가장 말을 아끼는 장기입니다. 간처럼 통증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심장처럼 갑작스러운 경고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더는 감당하지 못할 때 숫자로만 자신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콩팥의 역과 능력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작은 부담도 누적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피곤한 건 나이 탓 같고 소변 변화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리가 붓는 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긴 신호들이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과일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과일은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라는 인식 속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 조절을 이야기할 때도 과일은 예외로 둡니다. 고기, 소금, 기름은 줄이면서도 과일은 오히려 늘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도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 믿음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당분과 특정 미네랄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부담은 콩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담이 나쁜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좋다고 믿는 음식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계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조차 없이 같은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한번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의 개수가 늘고 먹는 음식이 제한되고 외출이나 여행도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아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투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투석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지점에 서서 뒤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특별히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만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아주 익숙한 식탁, 아주 흔한 믿음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단순히 건강정보 하나로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믿고 살아왔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건강하다는 믿음, 남들이 다 먹으니 괜찮을 거라는 안도, 지금은 괜찮으니 내일 생각하자는 미루는 습관. 이 모든 것이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콩팥은 다시 기회를 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렸을 때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준과 선택의 문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느낌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 자료와 현실 속 사례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 저하는 아주 흔하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범위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젊은 시절보다 콩팥의 역과 능력이 이미 상당히 줄어든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부담을 예전만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문제는 이 감소가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이전과 같은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같은 일을 시키는 셈입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반복적이고 누적되는 식이 부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콩팥 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짠 음식이나 술은 비교적 조심하지만 과일은 매일 규칙적으로 드신다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1개, 점심 후 귤이나 오렌지, 저녁에는 사과나 포도.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건강한 루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루틴이 수개월,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과 특정 미네랄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처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당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콩팥의 미세혈관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또 일부 과일의 많은 칼륨은 정상적인 콩팥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체내에 쌓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와 식습관을 되짚어 보다가 과일 섭취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평생 과일을 좋아했고
과일만큼은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고 믿어온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간식은 늘 과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자주 붓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넘겼지만 검사 결과에서 콩팥 수치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충격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건 안 했는데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어왔고 누군가 과일 섭취에 대해 경고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를 줄이고 밥을 줄이면서도 과일만큼은 늘립니다. 그 선택이 콩팥에는 어떤 부담이 되는지 알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만성 콩팥 질환 초기 단계에서 식습관 조절만으로 진행 속도를 늦춘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수치가 경계에 있음에도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몇 년 사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당분 섭취와 전해질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음식이 과일입니다. 물론 이 모든 근거가 과일이 곧바로 콩팥을 망가뜨린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60세 이후에 콩팥은 젊었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과일, 같은 양, 같은 습관이라도 몸이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의 상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이처럼 자료와 사례, 그리고 현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60세 이후 콩팥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선택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온 과일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과일이 몸에 좋은 건 사실 아니냐, 과일을 안 먹으면 더 문제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문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오히려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젊고 콩팥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과일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60세 이후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처리 능력이 달라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일을 조금씩만 먹는데요. 하지만 이 조금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하루 한두 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매 끼니마다 과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반 개, 점심 후 귤 한 개, 저녁에 사과 몇 조각. 이렇게 보면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하루 전체로 보면 콩팥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양보다도 반복입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나는 단 과일은 안 먹고 신 과일만 먹는다는 말입니다. 단맛이 덜하다고 해서 콩팥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분의 형태와 미네랄 구성은 맛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신 과일이 특정 성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 기준으로 과일을 구분하는 것은 콩팥 건강과는 맞지 않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괜찮은데 왜 조심해야 하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콩팥 문제는 혈당이나 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콩팥은 나이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질환이 없어도 기능은 서서히 줄어들 수 있고 그 상태에서의 식습관은 젊었을 때와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콩팥 수치가 나쁜데 지금 와서 조심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는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의 작은 변화가 이후 속도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꼭 짚고 싶은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일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일을 피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과일을 다시 제대로 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믿었던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지 자연식품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정보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흑백 논리입니다. 좋다 아니면 나쁘다, 먹어라 아니면 끊어라.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는 커지고 기준은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과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에 맞게 생각을 업데이트하자는 제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반론과 오해를 정리하고 나면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문제는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과일을 대하는 우리의 오래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겁을 먹는 것도 과일을 전부 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60세 이후에 몸에 맞는 기준 말입니다. 예전처럼 몸에 좋다더라는 말 하나만으로 식탁을 결정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일 먹는 필수품이 아니라 조절해서 먹는 선택지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꼭 과일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며칠 건너뛰어도 괜찮고 양을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팥은 그 휴식에 고마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반복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과일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과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습관이 누적될 때 문제가 됩니다. 오늘 먹었으면 내일은 쉬고 아침에 먹었다면 저녁은 피하는 식의 간단한 조절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식탁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양에 대한 감각을 다시 갖는 일입니다. 조금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정말 조금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접시에 담긴 과일 몇 조각이 아니라 하루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콩팥은 한 번에 들어온 양보다 하루 동안 처리해야 할 총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전보다 쉽게 붓는다거나 밤에 쥐가 자주 난다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는 느낌이 든다면 나이 탓이겠지라는 말로 덮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모든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음식표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극단적인 제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만큼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콩팥을 가장 힘들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콩팥을 해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알기만 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콩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말이 유난히 자주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단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과일은 여전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믿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선택이 건강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이제는 좋다는 말보다 지금 내 몸에 맞는가를 먼저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과일이 내 콩팥에게도 괜찮을지 말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몇 년 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듣기 편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과일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은 누구에게나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후회를 여러분만큼은 겪지 않으셨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크게 아프고 나서야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바꾸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과일을 끊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과일을 집어들기 전에 예전처럼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믿지 말고 지금 내 몸에도 괜찮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콩팥에게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60을 넘긴 분이 떠오른다면 이 이야기를 한 번만 전해주세요.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같이 조심하자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건강 이야기는 혼자 알고 끝내기보다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은빛건강톡은 앞으로도 이렇게 겁주기보다 기준을 알려드리고 불안하게 하기보다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은빛건강톡에서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조용히 곁에 앉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의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